주식입니다. 사실은 임지봉 교수도 저도 다 80년대 중후반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고요. 오늘 이 몸으로 유신 체제를 겪은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상당히 좀 웃긴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 소수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싶고요. 문제는 아까 함신부님 지적하셨다시피 여기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정작 임지봉 교수의 발표를 들어야 할 세대는 제가 볼 때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임 교수나 저보다 훨씬 이 시대를 잘 아는 분들이 얘기를 듣는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좀 모이신 분들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저는 이 결국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명백하게 사이비 민주주의 헌법이 이 헌법 기본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헌법을 만들고 이 헌법을 적용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이제는 이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뭐 누가 집권하든 이 민주주의의 불가역성이라고 하는 것, 돌아갈 수 없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단기간에 복구되는 것을 보면서 이 망각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쩜 이렇게 빨리 잊어버릴 수가 있나 하는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 이하에서는 제가 이 홍성호 한인섭 기록이라고 이름을 붙인 홍성호 변호사의 이 인권변론 기록들이 지금 약 46,000장 분량으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데에는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할 이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님의 노력이 아주 지대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록 자체를 홍성호 한인섭 기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도 요새 이 무려 46,000장 분량의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간단하게 이 비교적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는 예를 들면 이영희 백낙청 교수가 피고인이었던 이 8억인과의 대화 사건 같은 거를 봐도 어쨌든 굉장히 생생한 기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례로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으로 느끼지 못했던, 예컨대 재판장들 이름에 웬 군인들 이름이 계속 나오는 그런 이상한 재판의 모습이라든지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기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이 결국은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유신 헌법을 적용했던 사람들에 관한 문제, 제가 이 네 번째 페이지 이하에서는 이 황상구 검사의 문제를 쭉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고검장까지 올라갔었는데도 누구도 이 황상구 검사가 이영희 교수의 이 전혀 처벌 가치가 없는 이 8억인가의 대화를 기소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후에 보도가 된 적도 없고, 심지어 최근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이 황상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사실 이 사실이 아니다. 이영희 교수가 주장하는 황상구 교수와의 논쟁 내용 같은 거는 다 사실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법제도의 원칙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기록이 갖는 또 다른 가치는 관내 경찰관들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이영희 교수 사건 같은 경우에 이 백남은 경이라고 하는 양반이 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고 그랬는데 이 똑같은 사람이 나중에 민청령 사건에서 이 김근태 조사할 때의 그 의견서 작성한, 그 당시에는 경감으로 나오고요. 계속 승진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김근태 씨에 대한 가혹행위가 문제되자 이 백남은 경정은 이제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기록을 하나하나 추적해 가다 보면 결국 이분이 60년대 건국대를 졸업하고 61년에 경찰에 투신해서 74년부터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근무한 이력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의 가치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육할 것인가. 제가 최근에 이 홍성호 한인섭 기록의 일부를 학생들하고 함께 있는 중에 어떤 젊은 친구가 이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기록을 읽다가 막 이렇게 기록을 뒤적이면서 누군지 공문을 많이 당한 분이 있던데 한 누군가 하는 분이 있던데 뭐 이렇게 하면서 찾는데, 그러니까 이 한명숙 선생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찾는 거더라고요. 전직 국무총리인데도 젊은 학생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 이게 웃어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 교육되지 않으면 사실은 부존재한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이 유신헌법 시대가 정확히 어떤 시대였는지, 얼마만큼 일상을 구속했던, 근데 일상을 구속하는 문제를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치마를 짧게 못 입게 하고 뭐 머리를 못 기르게 하고 이 얘기만 계속 돌다가 결국은 그것만 존재했던 시대였던 것 같이 오해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훨씬 잔혹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계속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임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뭐 특별히 지적할 거나 뭐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이 없어서 이 정도로 보충하고 마치겠습니다. 네.